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다음 주면 설 명절이네요. 조금 들뜬 분위기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도 좀 들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고요. 부동산 투자 조언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거래가 된 아파트 단지 위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아파트는 더샵 그린오크 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9 아파트들이 보통 2010년 초반때 지어진 거에 비하면 비교적 신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린오크 1차 아파트의 그 위치를 보시면은요, 그 바로 옆에 이 체드윅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체드윅 학교가 바로 맛보이는 그런 위치가 되겠는데, 송도 109에는 참 없는 그 소형 평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84 타입 이상에서부터 좀 큰 평형까지가 주로 109에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린워크 1차가 25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래는 이제 84 타입 34평형이 되겠는데, 109 전반적인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원가가 근처에 있으나 가깝지도 않고, 아파트 단지에서 센트럴파크가 가까이 있으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매매 가격은 84 타입 기준으로 8억 내외 거래가 됩니다만, 금매에는 7억 중반대까지도 나오는 매물이 있었습니다. 105 특징상 학원과 학교 수요, 또 생활환경 안정적인 수요 때문에 전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한 1,400~500선에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4 타입이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월세는 전세 가격 수준에서 나오는데, 송도에 전반적으로 요즘 월세가 그렇게 없던데요. 아파트 월세는 매물이 나오면 빠르게 소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한 5천만 원 내외, 그리고 월세는 200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509에 있는 더샵 센트럴시티입니다. 509에서도 대장을 맡고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죠. 소형 평형에서 중형까지 다양한 구성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35평형 84 타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근래에 지어진 단지가 되겠고요. 세대수도 많아서 2600세대가 넘는데, 그 중에서 84는 한 6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센트럴시티는 지식정보단지역에서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 주위에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라든가 호반 2차, 그리고 그린스퀘어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가깝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단지 내에 수영장이 있다는 거죠. 25m 라인 6개짜리. 그래서 송도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또 인기가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 합니다. 매매 가격은 84 타입 기준으로 한 8억 3천 정도가 되니까, 최근 실거래는 그거보다 낮게 체결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3제곱미터당 2,400~500선에는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도 좋고, 또 학교라든가 또 쇼핑몰 단지가 이어지고, 생활환경이 너무나 안정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109 못지않은 그런 전세 월세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역시 84 타입 기준 4억 5천에서 5억까지 하니까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월세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는 한 180만 원 내외, 이렇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도 센트럴파크 3입니다. 사실은 센트럴파크 1, 2 라인에 있어서 끝부분에 있어야 하는데, 센트럴파크를 건너서 2023년도 1월 달에 준공한 새로운 단지가 되겠습니다. 동이 2개밖에 없고, 세대수도 350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많지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들어간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월세 물량이나 조금 있을까요? 매매 물량, 전세 물량 거의 없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센트럴파크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센트럴파크를 마주하면서 센트럴파크 1차, 2차의 맞은편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GTX-B의 출발역이 되는 송도역과 아주 가깝고요. 바로 앞에 또 공원이 있고, 주변이 있는 데가 바로 대장단지, 퍼스트파크 15라든가 파크애비뉴라든가 같이 있으면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매 가격은 보통 84 타입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3,000선을 넘는 가격대에서 형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단지 가격이 84 타입 기준 11억 내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비슷한 가격인 한 10억 5천에서 11억 사이는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보유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양도세가 77%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매도할 생각들은 많지 않으신 거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좋은 가격대에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매물 역시 많지 않습니다. 역시 4억 5천에서 5억 선. 월세 물량은 글쎄요 1년 지나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한 2, 3천 보증금에 2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결론은 매물이 없다죠. 다음은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809에 있는 호반 3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오션파크 베르디움은 바로 이 바닷가 쪽 앞에인 마리나베이가 이렇게 위치한 그 바로 옆이에요. 고층에서는 바로 바다를 마리나베이 넘어서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 바깥쪽 라인의 동들은 특히나 이 남서양 라인들이 바다뷰가 잘 나오기 때문에 단지뷰 라인보다 조금 더 가격이 더 나간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용 75제곱미터, 그러니까 평형으로 얘기하면 30평형짜리는 최근에 거래가 3.3제곱미터 한 2,00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사실 그 뒤쪽으로 인천 지하철이 연결이 확장이 됩니다. 2030년도 이후, 그러니까 2035년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지고 지금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해요. 사실 송도에서 이렇게 비교적 신축 단지가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될 때에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3.3제곱미터당 1000에서 1100선에서 형성이 됩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 3000 정도를 기준으로 150만 원 수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모든 여건에 있어서 선택해 볼 만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런 오피스텔은 더샵 송도 트리플타워. 이곳의 위치라든가 생활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바로 이 테크노파크역. 바로 이 테크노파크역에서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 뭐 걸어서 5분. 그리고 이 주변이 뭐 현대아울렛이라든가 트리플 스트릿이라든가 쇼핑몰, 생활권 아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선호가 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투룸짜리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 타입이죠. 매매 가격은 일단 3억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들어오는 투룸짜리 오피스텔 분양가가 3억 5천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오피스텔들이 요즘 프리미엄이 붙는 거 보면 한 5천에서 1억 정도 붙습니다. 그러면 한 4억 정도 그 이상을 보고 있다는 소리인데 2020년도에 준공했으니까 이것도 비교적 신축에 속하고요. 교통이라든가 생활권이 아주 잘 갖춰진 단지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 굉장히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요즘 오피스텔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잖아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해결이 된다면 아주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2억 5천 정도인데 요즘 뭐 새로 들어온 오피스텔들 3룸짜리도 이 정도 가격 되지 않나요? 아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는 다만 보증금 1, 2천만 원 선에서 해결이 되는데 월세도 한 110, 120 이렇게까지 월세 물량도 꾸준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전입 여부에 따라서는 언제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809에 있는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오피스텔 투룸짜리입니다. 809의 단점, 약간 교통에서 멀어졌다, 또 생활권이 조금 떨어져 있다. 이것이 극복이 되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이 밑에가 이제 달빛공원역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한 1km도 안 되는 그런 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앞단지가 809에서는 나름 상업적인 단지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가도 한 3억 정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실거래는 많이 없지만 그곳 근처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도 그런 신규 단지들이 최근에 3룸짜리가 한 2억 5천 내외에서 형성이 됐고 안 좋을 때는 그 밑에도 있었거든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대를 받고 있고 인기가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역시 1, 2천만 원대인데 조금 더 저렴해서 1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 조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매 시장입니다. 2023년도에 경매가 어느 정도의 건수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가격에 낙찰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경매를 총 신청한 건수가 10만 5천 건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건수가 2014년, 그러니까 9년 전에 한번 이 10만 건을 넘은 이후로 가장 많이 경매가 나왔다라는 거죠. 경매가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임의 경매라고 얘기하는데, 은행에서 처음에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사람들이 대출을 해서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못 내게 되면 3개월만 이자를 내지 못해도 바로 은행들, 이 금융기관들은 경매를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작년에 전세 사기건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매 건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아파트만 뽑아서 보더라도요, 2023년도에 수도권 아파트 총 경매 건수가 3,300건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2022년도에는 사실 1,600건밖에 없었으니까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죠. 2023년도에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2,400건 정도가 됐는데, 그 전년도인 2022년도에는 1,000여 건밖에 없었어요. 작년에는 이 경매에 던져진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어떠냐? 2024년도 또 지금 1월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럼 딱 한 달만 비교를 해볼게요. 수도권 아파트 1월 달에 지금 700건이 넘는 719건 경매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2023년도 작년 1월 달에는 51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년 전 대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이가 지금 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나 낙찰이 되느냐? 낙찰률이 한 1월 말 현재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건이 경매로 올라오면 한 2건이 되고 다 이제 또 유찰이 되는 거죠. 왜? 이 경매를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자기 돈으로 다 안 하잖아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경매 역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금리와 정책의 싸움에 있어서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누가 뭐래도 금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지금 영끌들의 물량이 계속 나온다. 2022년, 23년, 이제 24년 와서는 더 많은 물량들이 터져 나오고, 이것 때문에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을 풀어주는 그 어떤 소화제, 그 역할은 금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글로벌 금리 인하가 가시화가 되는, 금리 인하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경매까지 오는 그런 물량들이 소화가 되는 올해가 지나 내년까지도 잘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설 명절인데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도 편안한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투데이 부동산,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